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치평가를 할 수 있고 저녁 이익 모델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잔여이익 모델은 ROE하고 할인율만 알면은 우리가 그 적정 PBR 값을 도출해낼 수 있고 거기에 순자산을 곱하면 내재 가치가 구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OE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성장한다. 복리 개념이 녹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이익이 배당 빼고 남은 순이익이 자본에 전입돼서 자본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제가 10%로 그냥 사용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자기가 자신 있다 그러면 10%보다 좀 낮은 할인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수적으로 내재 가치를 추정하게 되고, 그래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이 ROE만 추정을 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ROE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ROE를 어떻게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가정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하지만 틀릴 확률이 크다.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대부분 틀린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틀린다 하더라도 어떤 내가 보수적으로 예측한 만큼 그 안전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업의 ROE를 내가 한 10%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은 적정 PBR 값이 1배니까 순자산이 1000억이라 그러면 1000억이 내재 가치가 되죠. 그래서 그레이엄이 강조한 안전마진 한 20-30% 둬서 800억 내지는 700억 이하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비록 내가 예측한 내재 가치가 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적으로 예측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센서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탐방도 다녀오고 해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실적을 예상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가 그 분석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미래 이익을 예측해서 가치 평가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OE를 측정하는데 요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차라리 이런 평균 값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ROE의 평균이죠. 3년 내지는 5년 평균 가지고 미래 ROE를 예측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어떤 그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재무적으로 손익계산서의 어떤 평균을 이용해서 미래 이익을 추정합니다. 이것도 비즈니스가 우량하고 꾸준한 기업인 경우에는 잘 먹힙니다.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추정하는 거죠. 예, 내가 직접 공부해서 이 정도 이익을 보겠다 이런 추정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내재 가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재 가치가 계속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 여부를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ROE는 거의 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20% 이상 되는 ROE들은 웬만하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가지고 장기 평균 내재 가치 라인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10% 이하 ROE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예,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ROE 10%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겠죠. 예, 허접한 기업들도 뭐 많이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기업을 재무 분석하면서 요거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면 5년 중 가장 낮은 ROE를 채택해서 미래 ROE로 예측해서 가치 평가하면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거 그리고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추정은 뭐 공부를 하니까 뭐 이거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직접 뭐 따로 추정은 하는 것은 없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갖고 내일 애널리스트 발표회 들으러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너무 안 좋네요. 자, 이거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네이버의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적정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옛날 시점이고요. 2017년도 시점이었겠죠. 이 에스티메이트가 있으니까. 이때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1조 2천억, 순이익을 8,273억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년도 자본총계는 이렇게 됐고 이거 예상 자본총계는 이렇게 되고 예상 ROE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컨센서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분석을 해봐서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에 동의를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겠죠. 할인율을 뭐 9.85% 해놨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0% 이 당시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시장 금리 변동에 연동시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상 ROE가 이렇게 되면 약 PBR 2배가 적정 PBR이겠죠? 그러면 이 당시 자본총계가 3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약 7조 5천억 정도가 뭐 이렇게 어렵게 계산식 써놨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약 7조 5천억 정도가 내재 가치로 구해졌습니다. 내재 가치로. 근데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은 약 25조입니다. 그건 내재 가치 대비 약 6배, 몇 배, 3배 정도, 그쵸? 내재 가치 대비 약 3배 정도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정 내재 가치 대비 시장은 상당히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리미엄을. 그쵸? 네이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이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얘가 계속해서 성장하리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가 2012년도에 5천억을 찍었는데 16년도에 1조 1천억으로 약 2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4,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가정은 이러한 성장성이 유지될 것이다. 성장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컨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요. 적정 가치 대비.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투자 여부를 가릴 때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도 이 우량한 기업을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장성 유지된다는 거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고밸류이기 때문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저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얘는 이제 성장성이 끝났고 이 ROE 추이를 보더라도 예상 추이를 보더라도 20% 벽이 이제 깨지죠. 2019년도의 기준으로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제 얘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이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이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성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실적을 보면은 자, 이제 연간 실적으로 바꾸고요. 연간 실적으로 바꾸면 2017년 예상이 1조 2천억이었죠.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비슷하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연말 가까이 된 저거거든요. 예상치였거든요. 제가 연말쯤에 아마 상반기 이후에 아마 했던 거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2018년도에는 1조 4천억인데 9,400억으로 실적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어오던 성장성이 여기서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도 컨센이 올해는 7천억이고 내년에 이제 1조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컨센이 실적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프리미엄을 지급했는데 그 성장성이 깨지면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18년도에 보면은 17년도 연말부터 이렇게 쭉 빠지죠.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쭉쭉쭉쭉 빠져라. 너무나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얘가 액면 분할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 보면은 상반기까지도 실적 회복이 안 됐습니다. 2천억, 1200억. 그러면 3,200억 찍은 거고 단순히 곱하기 2 해버리면 6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실적이 개박살 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보시면 실적이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수익성 개선이 안 된 거죠. 아마도 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2천억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최근에 보면은 이거 있죠? 풍문? 이거 라인하고 야후 재판하고 경업 통합하느냐. 아무래도 요 소문이 시장에 좀 빠른 속도로 예전에 흘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컨센을 이용해서 내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프리미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재 가치보다 시가총액 월등히 높은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상당히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 추정이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각종 뭐라 그럴까요, 박사들이 쓰는 뭐죠?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이라든가 투자 관련 책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 틀린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널리스트 실력이 없어서 그 추정이 자꾸 틀리는 것보다는 기업이 생물처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변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실적에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 실적에서 자꾸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실적 가지고 틀리네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했구나,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투자 전략 가면은 이제 웬만한 리포트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 있나 한번 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쳤지? 여기 없나? 잠깐만요. 여기 아까 네이버 여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나? 이렇게 보시면 이 실적 추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쵸? 실적 추정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리포트를 읽어보면 왜 실적 추정을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동의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면 투자를 보류하면 되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미래 이익 예측을 컨센으로 할 수 있다. 대신에 이 컨센이 왜 이렇게 실적 추정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투자하지 않으시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가치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 다시 또 한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실적 추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